자, 오늘 이제 두 개의 코스닥 액티브 ETF가 동시에 거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의 코액트 코스닥 액티브 그리고 타임자산에서 만든 타임 코스닥 액티브 두 개의 코스닥 액티브가 나왔어요. 자, 앞에 액티브 패시브 이런 얘기 되는데 우리 지수 관련해 가지고도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드린 바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 흐름에서도 시장 매매에서도 요거 이제 연동되는 거 이거 앞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종목으로도 문제가 이게 일으키고 있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연계된 종목들이 몇 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연계된 종목들을 얘기 드리기 전에 우선 ETF의 구조부터 지금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기관들 같은 경우에 보면 코스닥의 경우에도 그러고 이제 코스피의 경우도 이렇게 무더기로 사들어온 돈이 있죠. 여기 이런 거 증권 주로 증권만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집중적으로 증권만. 다른 애들은 별로 안 사는데 증권만 집중적으로 코스피 경우도 마찬가지 들어가서 보면 증권만 미친 듯이 사들어오죠. 다른 애들은 안 사고 기관 매수가 곧 그대로 증권만 매수하는 거예요. 이거 결국 개인 돈의 매수죠. 이거 개인 돈 매수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들은 힌트 중에서 이렇게 ETF가 출시가 될 경우에 그 ETF 관련 ETF 관련되는 걸 잘 살펴보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가 이제 만우가 프로 이거라 가지고 원전이 조금 모멘텀을 받고 올라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원전주 두산 에너빌 같은 종목들이 올라 들어가고 그래서 원전주로 들어가 사람들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하면 증권사에서 원전 ETF를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전주를 직접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원전 ETF 같은 경우로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원전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사는 이제 이걸 내놓고 개인들한테 ETF를 팔죠. 그 개인들한테 ETF를 팔고 난 다음에 팔고 난 다음에 이거를 커버를 들어오지 않으면 현물 주식으로 커버를 들어오지 않으면 ETF의 가격 책정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가격 측정을 이 순자선 이거 측정을 하잖아요. 실물 액티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실물 자산으로 돈이 들어와서 주식을 다시 사게 되어 있는 겁니다. ETF가 팔려 나가면. 자, 그래서 지수 ETF가 많이 팔려 나갔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서 돈 싸들고 돌아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직접 사는 사람들도 있고 코스피 레버리지를 사거나 코스피 200을 사거나 광고에서도 계속 나오잖아요. 연금 투자는 코스피 200 ETF로 맨날 광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엘리베이터 타면 이렇게 나오는 그 화면 거기도 보면 이 삼성자산에서 맨날 누굽니까? 김원훈이랑 이런 애들 와가지고 연금 투자는 코스피 200 ETF로 이러고 맨날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코스피 200 ETF를 와장창 사게 된다라고 하면 그거 산 돈으로 여러분들은 개인은 사러 들어가고 기관은 ETF를 팔죠. 기관은 ETF를 팔은 다음에 그 다음에 현물 주식을 사버리는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그게 방금 보신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ETF로 이제 ETF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ETF가 눈에 띄는 게 있고 안 띄는 게 있죠. ETF도 종류가 이렇게나 많은 ETF들 중에서 다 거래가 다 되고 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시장에 이렇게 관심을 받는 ETF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당일 거래량 이런 거, 인버스, 레버리지, 뭐 2차 산업 뭐라지 이렇게 쭉 하면 거래량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 보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쓸모가 없죠. 이런 거 이제 쓸모 없잖아요. 똑같은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게 반도체 뭐 하나로 반도체 핵심 공정 같은 경우 오늘 같은 날에도 13만 주밖에 거래가 안 됩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 23만 주밖에 거래가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 이렇게 뜨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원전이 뜬다, 우주항공이 뜬다 그러면 우주항공 ETF 같은 경우 이거 이런 거요. 원자력. 자, 이런 거 커버죠. 그래서 원전이 뜨게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작년에 만들어졌죠. 이거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원전이 뜬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이제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들어오게 되면 증권사들의 경우는 이걸 이렇게 팝니다. 팔죠. 이렇게 팔아치워 버리고 그리고는 대신에 원전주를 주식을 사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ETF가 발행이 된다 그러면 ETF 거 잘 살펴보라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ETF는
이거 들어가시 보면 이게 구성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구성 종목이 이게 다 틀려요. 구성 종목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각 ETF마다 다 다르죠. 여기 같은 경우에 본다 그러면 현대건설은 29%나 집어넣었어요. 두산 에너빌리부터 훨씬 더 많이 편입을 시켰죠. 그래서 현대건설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가면 얘도 이렇게 올라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현대건설이 지금 같은 경우는 최근의 경우는 현대건설보다 대우건설이 훨씬 강하죠. 그러면 예를 들면 다른 어떤 원전 ETF에서 대우건설의 비중이 뭐 한 15% 현대건설의 비중이 20%로 낮고 대우건설의 비중이 15%로 올라가 있는 ETF 때문에 걔는 얘보다 더 당연히 성적이 주가가 더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ETF가 많이 팔려 내려간다라고 하면 거기에 편입이 되어 있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거 얘도 이렇게 지금 많이 팔려 나갔죠. 이렇게 되면 여기 편입되어 있는 요 종목으로 실물로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기술 이런 거 한전기술, BHI 실물로 매수가 쫙쫙쫙쫙쫙 치고 들어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직접 사는 게 아니고요. 코스닥 액티브를 사고 타이거 하는 거 이거 직접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이 액티브라는 얘기는 액티브는 펀드 매니저가 종목을 골라서 사는 게 액티브고요. 패시브는 펀드 매니저가 종목을 골라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코스피 200 같은 경우로 본다라고 하면요. 코스피 200이나 코스피 레버리지 같은 경우로 보게 된다면 시가총액 비중이 있잖아요. 요 비중대로 그대로 기계적으로 사버리는 겁니다. 이거 요 비중 요런 순서에 되게 완전하게 이렇게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맞춰야 그래야 이게라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뭐 이게 이렇게까지 20만 원 근처까지 이렇게 들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이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도 보게 되면 이게 파는 경우들 있잖아요. 기관들 같은 경우. 그래서 이게 펀드 매니저가 그래서 임의대로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삼성전자를 때려 팔아버렸어. 그러면 지수가 올라 들어가고 삼성전자가 올라 들어갈 때 그러면 지수가 올라 들어갈 때 삼성전자가 비중이 굉장히 적게 쳐 있으면 그게 이 지수 상승률을 따라 못 맞추냐 그러면 못 맞추죠. 에? 그럼 네 맘대로 누가 네 맘대로 이렇게 하래 이 새끼야 이래가지고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패시브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기계적으로 돌아 들어가는 거고 액티브는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삼성전자를 빡 때려 팔아가지고 비중을 조정해서 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센 종목 뭐 뒤에서 올라 들어가는 거 지금 바이오가 좀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바이오 종목을 더 늘려버리자. 뭐 혹은 반도체 소부장들이 좋으니까 소부장 쪽을 늘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까고 이렇게 가자 이렇게 자의적으로 펀드 매니저가 조정을 하는 형태를 액티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액티브는 이제 펀드 매니저가 운영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중요한 점은 뭐가 되냐 그러면요. 요거 제가 잠깐 놓친 게 있는데 오늘 성우하이텍의 상승 같은 경우는 뉴스가 따로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로봇 이슈가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우하이텍의 상승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우하이텍의 상승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출시드렸던 종목 큐리언트.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상승도 역시 마찬가지. 다 이 액티브 이것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기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여기에 편입이 돼서 들어가요. 자, 이거 아까 여기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 종목 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ETF 구성 항목을 살펴보게 되면 자, 그래서 코액트 코리아 코스닥 액티브 펀드 이렇게 살펴보면 자 위에 제일 많이 편입된 게 큐리언트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이건 따라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지금 액티브니까 자기 마음대로 골리긴 골랐는데 이 성호전자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요, 이 성호전자가 지금 주가가 46배가 오른 종목입니다. 이건 10배도 아니고요, 100배고 노리는 종목이에요. 성호전자 지금 이게 보셔요. 이거 작년 9월달 이후로 4,500% 이렇게나 올라온 종목이야. 근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렇게 해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계속해서 강세를 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립니다만 이렇게 올라온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날 갑자기 하한가로 깨지더라도 하동하기 이상한 게 없죠. 그럼 이런 종목 하나가 이런 종목들이 하한가로 큐리언트 같은 종목 제가 계속 추천드린 종목이니까요. 이것도 아실 거고요. 보르노이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죠. 레인보우 BHI HVM 이런 거 여기 있잖아요. 성우하이텍
지금 요거 효과 가지고 이제 올라 들어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펀드 편입 효과예요. ETF 효과입니다.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보로네 같은 경우도 중간에 신고가 빡 들어갔다 나왔고요. ETF 효과예요. 이거 이런 케이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중에서 이제 뒤에 이제 종목들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요게 이제 요게 요런 케이스예요. 자, 되고. 자, 그 다음에 타임을 보게 되면요. 타임 액티브를 보자. 자, 여기에는 자, 요거는 이제 또 구성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현재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서로 이제 타임 액티브 같은 경우는 또 위에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이거 앞에도 어제도 이게 얘기 드렸었는데 이건 너무 높아요. 너무 높게 시작해서 이게 마치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ETF를 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를 신다 그러면 이 ETF를 가지고 신규 상장주처럼 취급을 해버리신 거예요. 신규 상장처럼. 그래서 과하게 지금 높은 가격으로 가격을 지금 만들어 버린 거죠.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거 NAV. 여기서 소폭 마이너스에 나와 있는 게 이게 정상 가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타임 이제 앞쪽에 나온 이제 ETF 이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광고를 워낙에 광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 관심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광고가 많이 나오는 상품들 같은 경우 그때 가장 좋은 쪽에 그 인지를 출시를 하면서 광고를 내는 겁니다. 그럼 저 ETF 중에서도 저 별 볼 일 없는 저쪽에 무슨 채권 ETF라든가 광고 안 나오죠. 그럼 뭐라고 광고를 합니까? 팔리지도 않는데. 팔릴 걸 광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광고를 하게 되면 이게 제품과 팔림과 동시에 그 연계 매수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더라도 이쪽에 큰 손 개인들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 이거 다 아는 룰이거든요. 이제 구성이 이렇게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총 상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가에서 지금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만 포트폴리오상은 더 위험한 거는 코엑트가 더 위험한 겁니다. 코엑트가 여기는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거 위쪽으로 쭉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좀 더 적은 형태가 되는 거죠. 지금 타임하고 코엑트하고는 원래의 이게 증권사의 성향하고는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가 항상 보수적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삼성증권 아주 작정하고 질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잖아요. 에코프로, 에코프로베, 삼천당, ABL, 레인보우, 알테오전. 그렇죠. 우선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순서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타임 같은 경우는 이게 액티브형 ETF인데도 불구하고 패시브형 ETF를 반을 섞은 거죠. 그래서 우선은 안정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건 요거대로 이렇게 쪼로로로로로 이렇게 밀어넣고 리노공업, 리가캠 이런 거 같이 쭉 들어가 있죠. 이제 요런 걸로 우선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형태를 잡아놓고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기 보는 것처럼 저쪽에 이제 큐리언트와 저쪽에 이제 큐리언트와 성호전자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한국 PIM 같은 종목을 지금 넣어놨죠. IT센 글로벌 같은 종목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강한 여러 VM 같은 경우도 들어있죠. 등산되는 거 시각상비에 VM 이런 종목들은 이제 개별로 포함을 시켜서 우장고의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이제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포함시켜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ETF 상황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된다라면 삼성증권의 코액트보다는 자 이거는 ETF예요. 그래서 무더기로 하나의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형성을 한 다음에 그걸 통으로 팔아치우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방금 전에 보셨던 같은 타임 형태로 넣을 것 같으면 그냥 개별하시는 게 나아요. 그럼 뭐하러 그걸 해? 지금 현재로 본다 그러면 이게 코액트 형태가 될 것 같으면요. 그냥 개별로 큐리언트하고 성호전자 이거 그냥 개별로 거래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이게 종목 자체에. 개별로 거래하시는 게 나은 거고요. 이게 ETF라고 하는 이 특성을 고려하게 된다면 오히려 타임 코스닥 ETF 얘가 더 낫다는 얘기예요. 우선 기본적으로 확보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상태에서 이제 원상이 틀리면은 기본적으로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개별 강자들 강세 종목들을 통해서 추가 이익을 노리는 이런 형태로 구조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포함이 되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ETF 효과로 강세를 보인다 얘기입니다. 오늘 지금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이거 그래서 자 지금 한국 PIM 있고요. 살펴보시면 자 그래서 다시 보실까요? 23일 네, 남았어요. 여기 보면 이 한국 PIM 이 코스닥이 시총상위들 쭉 빼고 난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개별로 들어오는 개별 성향으로 끼어든가 이게 파두 그 다음에 한국 PIM 뭐 이런 종목들 아닙니까? 리브스메드 IT생 글로벌 이제 이런 쪽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이제 개별로 들어가는 이런 쪽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이게 전형적인 ETF 효과인 겁니다. 이거 그래서 ETF가 신규 발매되는 경우에 항상 살펴보시라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 같은 경우 큐리언트, 성호전자 다 ETF 효과죠. HVM, 인텔리언테크, 성호하이텍 그리고 IT생 글로벌, 솔브레인 홀딩스 이런 거 소재주, 솔브레인, 별볼륨 이게 DOU 같은 종목들도 이렇게 마탱이가 이런 데가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가 지금 DOU죠. DOU 완전 막간 종목 아닙니까? 지금 이런 애들까지 올라 들어오는 거거든요. ETF 효과입니다. 완전 별 볼 일 없는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하는 거 이건 전형적인 ETF로 이란 단기 수급 개선 효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ETF 먼저 설명드렸고요. 이제 나머지 쪽에 연결되어 있는 종목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 오르고 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거 다루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게 오르고 채팅 앱에 요게 리딩을 해주고 계신 20여 분의 최고 전문가들 같은 경우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량주들하고 이런 거 좀 다루신 분들 같은 경우 이 구조 다 아셔요. 이런 거 이게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런 쪽의 종목들을 이제 노리고 들어가는 이런 매매를 하시는 분 역시 마찬가지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있습니다. 그리고 해서 신규 상장주만 전문적으로 노리시는 분도 있고 대형 우량주를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대형 우량주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오늘 나한테 상한가를 주는 종목 우리에겐 내일은 없고 그냥 오늘 상한가만 먹으면 된다 그래서 단타로 팍팍팍팍 돌리는 여러 형태의 초단타 거래자도 있고 다 틀려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성향에 맞는 사람 찾아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뭐 딱히 여러분들이 새로 시작하는데 얼마 더 성향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럼 이제 며칠 정도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그럼 이제 계속 연속으로 그러면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래 약세장이라도 계속 올라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렇죠. 제약바이오에서 자 이런 종목들 그리고 오늘 이게 ETF 효과로 올라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이 큐렌트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 오늘 ETF로 올라가긴 했는데 성우전자는 그렇고 또 그렇고요. 이런 종목도 원래부터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이게 저 앞에서부터 이거 계속해서 이게 부활의 왕이다라고 해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반도체 PSK 홀딩스 같은 경우 시장이 이 난리가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7일 연속 양봉이 났습니다. 이게 이제 가서 또 이게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 연속 양봉. 이 시장이 이렇게 난리가 나 있는데도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 잡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 이익을 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